오종길 단편소설 뒤로 하고 안아줘. 바닥에는 두 가방이 나란히 놓여있다. 하나는 벽을 향해, 다른 하나는 거실 중앙의 식탁을 향해.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의 두 가방은 바라보는 방향이 전혀 다르지만 상관은 없다. 어쨌거나 나란히 놓여있기 때문이다. 벽을 보고 놓인 가방의 이름은 백팩이고 거실을 보고 있는 건 앤이라 불린다. 두 가방에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백팩이라는 점, 색깔이 검다는 것,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정도이다. 오늘도 벽을 보고 있네, 백팩아. 백팩의 주인이 거실 조명을 끄고 방으로 들어간 건 새벽 12시 23분이었다. 그 순간만을 기다린 것처럼 갈든 목소리로 앤이 백팩에게 말을 걸어왔고 백팩은 조곤조곤 앤의 말을 정정해 주었다. 앤, 정확하게는 벽이 아니라 기둥이야. 벽과 벽 사이의 기둥. 기둥은 벽이랑 다른 거야? 기둥은 벽보다 먼저 생겨나. 바닥이나 천장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마다의 존재가 될 수 있어. 그건 내게 너무 어려운 말이야. 걱정 마. 내가 알려줄게. 기둥이란 이런 거야.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는 것. 그 다음 기둥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공간이 될지 정해줘. 그러고 나면 벽은 벽으로서의, 바닥은 바닥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돼.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벽이 그 뒤로 바닥과 그만큼의 천장이 결정되지. 다시 말해, 기둥이 가장 먼저 태어나는 거야. 가장 먼저 태어난다니 정말 멋지다. 그치? 내겐 바닥이 기둥으로 인해서 바닥이 될 수 있다는 게 아주 아름다운 말로 들려. 난 내가 말하는 전부가 좋아. 내가 알려줘서 더욱더. 너를 만나면 알려주려고 배웠어. 사랑스러운 백팩. 애는 등 뒤로 느껴지는 벽을 바라보고 있을 백팩을 상상했다. 백팩의 말대로 정확하게는 등 뒤의 벽과 그 벽을 벽으로 존재하게 하는 기둥에 기댄 백팩을 그렸다. 온기가 도는 바닥을 느꼈고 캄캄한 천장에 새겨진 가로등 불빛을 살폈다. 백팩과 애는 늦은 밤이면 어두운 거실에서 둘만이 언어로 속삭였다. 백팩은 비록 등을 돌린 채 기둥을 보고 있었지만 언제나 앤을 향한 달콤한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건 백팩의 진심이었고 자신의 마음을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백팩을 앤은 사랑했다. 시계바늘 소리와 골목을 누비는 오토바이가 가까워지다 멀어지는 간헐적인 소음이 거실을 흐르고 이따금 싱크대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변주도 빠지지 않았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고요한 시간, 앤은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기분을 느꼈다. 백팩이 들려줄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렸지만 참지 못하고 먼저 그에게 물었다. 백팩아, 왜 내 주인은 매일 너를 기둥을 향하게 내려두는 걸까? 그는 사려 깊은 사람이라서 그래. 사려 깊은 사람? 그건 무슨 뜻이야? 사려가 깊다는 건 깊게 생각하는 걸 의미해.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방을 뒤를 향하게 내려놓는 거야? 그럼 내 주인은 사려 깊은 사람이 아닌 거구나? 그렇진 않아. 내가 생각했을 땐 내 주인도 사려 깊은 사람이야. 그런데 왜 우린 항상 다른 곳을 보는 거야? 단지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고단해서 그런 것 같아. 마음이 힘들어서. 어째서? 사실 난 밖에선 너처럼 앞을 향하게 놓여있어, 언제나. 정말? 그는 내게도 자신이 보는 세상을 알려주고 싶어해. 다채로운 풍경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내게도 보라고 말이야.
멋진 주인이구나. 맞아.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종일 세상을 구경했으니 조금은 쉬고 싶을 거라고. 여긴 우리들의 안식처니까 이제 그만 편하게 휴식하라고. 그래서 날 등 돌려 내려놓는 걸 거야. 그들이 밤이면 침대에서 잠을 청하는 것처럼. 그런 게 사려 깊은 거구나. 난 그렇게 느껴. 그런데 그가 마음이 힘들다는 건 무슨 소리야? 그는 요즘 너무 많은 걸 보곤 하거든.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 어쩔 수 없이 봐야만 하는 것들. 하지만 외면할 순 없어. 그에게는 필요한 일이니까. 그러다 보면 그가 지친 걸 알 수 있어. 몸도 그리고 마음도. 하루의 끝에서 지치고 힘들면 그는 슬픔에 젖어들곤 하지. 그가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느낄 수 있어. 어떻게? 그의 등에서 내 등을 통해 전해지는 온도, 어깨 근육의 긴장이나 나를 붙잡는 소나기의 힘 같은 것들로. 그런 것들로 슬픔을 느낄 수 있어? 그에게 배웠지. 운이 좋았는지도 몰라. 게다가 난 애초에 그렇게 태어나기도 했거든. 태어날 때부터? 잘 봐. 너와 난 재질이 다르잖아. 우리는 얼핏 보면 같은 검은색 가방이지만 나는 너보다 훨씬 얇은 소재로 만들어졌어. 그래서인지 나는 민감한 편이야. 내 주인은 어쩌면 내 주인과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사람이라 그는 더 예민한지도 몰라. 그래서 많이 슬프고 힘들어하는 건지도 모르지. 그렇구나. 우리는 같은 가방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구나. 우린 모두 다 달라. 너와 내가 다르듯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조금씩, 어쩌면 아주 많이. 우리가 다르다니 슬퍼.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도 넌 나를 사랑해? 애나, 난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과 다르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야. 같다고 해서 모두 사랑하는 것도, 다르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내겐 너무 어려워. 백배가. 사랑은 어떤 거야? 사랑? 글쎄, 나도 사랑은 잘 모르겠어. 넌 항상 모르겠다고 하지만 실은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않아. 나도 너처럼 모르는 게 훨씬 많아. 다만 사랑은 벽과 기둥처럼 순서나 모양이 있는 것과는 다르달까? 너도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야? 사랑은 규격화된 형체를 띤 유형의 무엇이 아니라 무형의 감정이기 때문이지. 무형의 감정? 그게 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야. 어둠처럼. 어둠과는 조금 달라. 어쩌면 비슷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어려워. 걱정 마. 나도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함께 천천히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잘 모르는 건 어쩐지 두려운걸?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그로 인한 두려움이 어떤 느낌인지 나도 알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말한 두려움은 미지를 향한 막연한 거잖아? 다르게 본다면 그 속엔 설렘도 있겠지. 그리고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건 어쩌면 아주 운이 좋아야만 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 내가 주인의 슬픔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지. 그리고 궁금증이 잔뜩 있는 너처럼. 애나, 사랑과 슬픔, 그들은 꽤 비슷한 것도 같다. 그 말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 너와 함께 있는 새벽이면 느낄 수 있는 포근함이 난 참 좋아. 애나, 우리가 밤이면 나누는 이야기들은 애써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한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것들에 관한 생각을 자꾸만 들려주고 싶어.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널 향한 마음을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선명하게 알아가고 싶어. 따뜻한 내 말은 나를 늘 편안하게 해. 고마워, 백배가. 분침이 시침을 앞질러 새벽 3시 17분을 넘어갈 때까지도 백백과 애는 잠들지 못했다.
애는 백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다. 늘 그렇듯 애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목소리로 백백이 애에게 물었다. 애나, 오늘은 뭐 했어? 특별한 일 있었어?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어. 그랬겠구나. 덕분에 난 천천히 걸으면서 동네의 풍경을 둘러볼 수 있었어. 왜 그들은 자전거를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걸까? 굳이 두 대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닐까?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해도 충분하니까. 그렇구나. 너와 내가 같은 날 자전거를 타고 가며 보았던 풍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것도 참 좋겠다. 하지만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본 풍경과 내가 걸으며 살핀 사정을 서로에게 들려주는 것도 우리에겐 충분한 일이지 않을까? 백백, 넌 정말 말을 예쁘게 하는구나. 애나, 내겐 내 말들이 어쩜 이렇게 정답게 들리는 걸까? 짓궂은 백백. 백백아, 내 말이 맞아. 오늘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데 정말 시원하더라. 바람을 가르는 상쾌한 기분을 내게 말하는 지금도 벅차올라.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처럼. 게다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하루였어. 내가 좋아하는 그의 연주를 들었거든. 피아노 연주?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맞아. 그동안 손꼽아 기다린 날이 오늘이 될 줄은 몰랐지. 어땠어? 자전거를 타고 간 것 보니 집이랑 멀지 않은 곳이었나 봐. 천변을 따라 달리다 보니 금방이었어. 그 길은 언제나처럼 좋았고 나도 천을 따라 걸을 때 참 좋더라. 하천이란 설레는 마음이 일게 하는 곳인가 봐. 졸졸 흐르는 냇물에 비친 햇살과 바람에 흔들리는 길석이 늘 반기지. 요즘은 물들어가는 잎을 살피느라 걸음을 늦추곤 해. 아름다운 풍경이지. 그렇게 내달려 도착한 곳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정말? 내가 알려줬잖아. 행복한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그는 오늘 분명 행복했을 거야. 그 표정을 나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넌 오늘 참 기뻤겠구나. 주인의 행복한 얼굴을 봐서. 맞아.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가방에 든 악보를 훑어봤어. 악보도 있었어? 피아노 연주가 있는 날은 꼭 챙기는 악보가 있어. 그동안은 그게 악보인지도 몰랐지 뭐야. 내가 주인의 원고를 읽어본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나도 요즘엔 속에 든 물건을 찬찬히 살펴보곤 하는데 그가 챙기던 종이 뭉치가 바로 악보더라고. 우와, 난 악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때? 엄청나게 낡은 종이 뭉치야. 그게 다야? 난 악보 읽을 줄 모르잖아. 무언가가 빼곡하게 있긴 한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러네. 우린 악보 읽는 법을 모르는구나. 너도 전혀 읽을 줄 몰라? 아직 본 적도 없는걸. 그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날이 더 잦아지면 좋겠다. 어쩌면 거실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그가 우리만을 위한 작은 공연을 열어줄지도 모르잖아. 연주는 어땠어? 그를 바라보고 선율에 귀 기울이는 건 즐거웠어. 아쉬운 건 악보 읽는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이지. 너도 언젠가는 악보를 읽게 될지도 몰라. 그가 내게 알려줄까? 내가 원고를 읽게 된 것처럼. 내 주인이 너에게 원고를, 그러니까 시 읽는 법을 알려주진 않았잖아. 하지만 알려주지 않아도 알게 되었어.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어떻게? 기억해? 내가 조율된 피아노 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 말이야. 기억하지? 짜릿한 순간이었어. 그것과 똑같아. 그는 너에게 피아노 조율에 관해 알려주지 않았잖아. 다만 너는 그와 함께하며 그가 하는 일을 주의 깊게 살폈고 그 소리를 집중해 들었지. 미비한 시간이겠지만 차곡차곡 쌓이면서 자연스레 터득하게 됐잖아. 그건 단지 그의 음악을 들을 기회가 자주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들은 거겠지. 그는 피아노를 조율해주거나 수리해주고는 몰래 연주하는 게 전부였으니까. 바로 그거야.
내가 그의 연주에 관심을 두는 것 아마 그도 느꼈을 거야. 내가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걸. 에이, 설마. 난 확신해. 또한 그가 연주하는 횟수 역시 점차 늘어날 거라고도. 그가 연주하는 건 짧은 시간에 불과한 걸. 그는 학생들을 교습하는 일을 구했을 뿐이야. 그래도 그가 직접 건반을 누르는 때도 있잖아. 이따금 연주를 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그래도 괜찮아. 그를 향하는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다면 그거면 충분해. 넌 다 알고 있으면서 꼭 바로 안 알려주더라. 맞지? 일부러 그러는 거지? 얄미운 백팩. 새벽은 부지런히 흘러 어느덧 창 너머에서 스미는 색이 미세하게 바뀌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앤이 몸을 부르르 떨자 백팩에게도 진동이 느껴졌다. 추워? 조금. 곧 날이 밝아오려나 봐. 그런 것 같네.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하지만 앤은 백팩에게 다가가지 않고 슬픔이 밴 목소리로 말했다. 백팩아, 나도 널 안아주고 싶어. 그럼 날 안아줘. 그들처럼 안아주고 싶어. 그들처럼이라니? 너를 바라본 채로 가슴이 맞닿도록 온 힘을 다해서.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우린 가방으로 태어났잖아. 그들을 등 뒤로 안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걸? 그게 싫어. 물론 나도 내가 가방의 쓰임으로 주인의 등을 감싸줄 수 있다는 건 좋아. 그렇지만 너를 안아줄 순 없잖아. 나도 너를 바라보고 눈을 맞추고서 품 깊숙이 안아주고 싶어. 나를 안아주지 못해 슬프니? 아니, 이 모든 게 슬퍼. 내 존재 자체가. 백팩이 몸을 움직여 글썽이는 앤이 가까이에 다가왔다. 백팩은 앤을 마주보고 자신의 어깨끈을 있는 힘껏 앞으로 끌어모았지만 앤을 안아주기엔 역부족이었다. 애꿎은 둘의 얼굴만 부딪혔다. 그만해. 이러면 내가 아프잖아. 괜찮아. 너를 안아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가방이잖아. 이렇게 안아줄 순 없잖아. 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건 내게 큰 슬픔이야. 대신 뒤로 하고 안아줄게. 앤의 울부짖음에 백팩은 몸을 돌려 자신의 푹신한 등으로 앤의 가슴과 얼굴을 감싸주었다. 어깨끈을 들게 내려 앤을 힘껏 품어주었다. 미안해. 이렇게밖에 안아주지 못해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매번 안아달라 투정 부리는 건 나잖아. 게다가 나는 너보다 훨씬 딱딱할 뿐만 아니라 앞주머니에 버클이 많아서 내가 많이 아플 텐데. 그렇지 않아. 내 등은 이렇게 푹신푹신해서 전혀 아프지 않아. 무엇보다 널 안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세세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아. 미처 몰랐던 너의 작은 모양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 앤은 백팩이 말하는 방식이 좋았다. 언제나 앤을 배려하는 그의 사려 깊은 언어가 쌓이는 밤은 앤의 마음을 데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백팩의 부드러운 시선 모두 앤을 살아있게 하는 요소들이었다. 앤아, 넌 우리의 가방으로 태어나서 슬프니? 글쎄 잘 모르겠어. 아까 내가 한 말 기억해? 존재 자체가 슬프다는. 기억해. 하지만 그건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뿐이야. 우리가 가방이기 때문에 슬픈 걸까? 종종 그렇다고 생각해. 난 말이야. 우리가 가방이라서 슬프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해. 가방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 그들처럼 너를 안아줄 수 없다는 것과 같이. 반대로 우리가 가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 가령 주인의 악보를 훔쳐볼 수 있다? 바로 그런 것들. 그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걸 나는 볼 수 있긴 하지. 맞아. 그건 그와 너만의 연결고리잖아.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은 비밀이 생기는 거야. 오직 너와 그 둘만의. 너도 내 주인의 원고를 읽으면 그런 기분을 느껴? 나도 비슷해. 누구도 읽지 않은 그의 원고를 나만이 읽을 수 있고 속 깊은 곳에 품고 흠모할 수 있는 건
커다란 축복이야. 물론 그가 쓴 시를 읽는다는 게 모두 즐겁기만 하진 않지. 나도 모르는 새 눈물이를 글썽이고 말거든. 그의 시가 슬퍼서? 그의 시가 슬퍼서이기도 하고 그가 시를 쓰기 위해 보낸 시간을 나는 알고 있잖아. 항상 그와 함께하니까. 그가 겪은 시간들을, 시어에 담은 마음과 이야기가 녹아있는 행간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나도 내 주인이 쓴 시를 읽어보고 싶어. 그가 원고를 다 쓰면 내게 가장 먼저 들려줄게. 그날을 언제까지고 손꼽아 기다릴게. 애나, 내가 비밀 하나 들려줄까? 비밀? 내 주인 얘기야. 그가 쓰는 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지. 그가 쓰는 글이 왜? 그가 무슨 글 쓰는지 알지? 시잖아. 그는 시인이니까. 그렇지? 그는 시인이고 시를 써. 그런데 그가 원래 되고 싶었던 건 시인이 아니었어. 시인이 되려던 게 아니었다니? 그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 소설가? 시 말고 소설을 쓰는 사람. 그걸 어떻게 알아? 그의 원고를 읽다가 알게 됐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난 평소에 그가 시인이란 호칭을 어려워하는 걸 봐왔어. 사람들이 시인이라 부르는 걸 어색해한달까? 그들 앞에서 시인이 되어야 할 때 나는 그가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등을 느낄 수 있어. 그런 그가 안쓰럽지만 안아주기엔 땀이 흥건히 배어 있어서 난 몸에 힘을 뺀 채로 그를 걱정할 따름이야. 난 말야, 그가 그저 시인이란 호칭을, 그러한 대우를 불편해하는 거라 생각했어.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거구나. 어림짐작했지. 그래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반찬가게 사장 모녀와 대화를 나눌 땐 전혀 긴장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그들을 대하는 줄 알았어. 그저 동네의 평범한 총각으로 그를 맞아주니까. 그러고 보니 내 주인과 그가 식탁에 앉아 이런 얘기를 나누던 게 기억나. 기억하는구나. 그런데 그는 단지 시인이란 호칭이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지도 모르겠어.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걸 느꼈거든. 시를 써서 등단을 하고 한 권의 시집을 냈지만 그런다고 해서 시인이 되는 걸까? 시인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혼란에 사로잡혀 있어. 문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지. 그는 소설가를 꿈꾸는 사람이었던 거야. 글쎄, 시나 소설이나 별반 차이 없는 거지 하고 치부해버리면 그만일 수도 있겠지만 그에겐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닌가 봐. 요즘은 그가 습작하는 글에 소설도 있다는 걸 알아. 그의 새 시집이 될 원고를 잘 들여다보면 그의 복잡한 심경이 읽히기도 해. 그럼 그는 꿈을 이루지 못해서 슬퍼해?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가 느끼는 감정은 슬픔과는 달라. 그게 어떤 건지는 나도 알 수 없지. 내가 말한 것처럼 그도 두려움을 느끼는 건 아닐까? 두렵지만 설레기도 한 우리에겐 어려운 어떤 감정 같은. 나도 나를 채우고 있는 원고 전부를 이해할 순 없어. 그와 나는 아주 가깝고 대부분의 것들을 공유하는데도 말이지. 요 며칠 그의 시를 읽으면 그는 단지 시를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도 생각하게 돼.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시를 활용하는 건가 봐. 물론 그는 그것이 소설이 되길 바라겠지.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것일 테고. 그래서 요즘 내 속에 든 원고가 부쩍 늘어난 걸까? 아마도. 있잖아. 언젠가부터 우리는 퇴근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타. 사람들로 북적이는 열차에 몸을 실은 그가 나를 꼭 끌어안아. 그러면 나도 그를 있는 힘껏 안아줘. 우리는 군중 속에서 소리 죽여 서로의 박동에 집중해 무언의 대화를 주고받듯이. 그간 러시아어를 피해 다니지 않았어? 그랬지. 요즘엔 불어 인파속을 걷는데 이유는 모르겠어. 단지 고단했던 하루의 그를 위로해주고 싶을 뿐이야. 내 등으로 느껴지는 그의 가슴에 나를 맡기고선 콩닥콩닥 뛰는 소리에 맞춰 복잡한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는데 희한한 감정이야.
특히 한강을 건널 때면 우린 일렁이는 강물을 바라봐. 짧은 시간이지만 같은 풍경을 내다보는 순간은 우리에게 위안처럼 다가오거든. 서로를 품은 채로 우리는 느껴. 너와 내 주인은 정말 닮은 것 같아. 차분하고 사려 깊어. 배운 말을 바로 쓰다니 똑똑한 나의 앤. 내가 알려준 걸 그대로 말했을 뿐인걸. 백배가 너는 주인을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렇지? 응, 사랑하지. 너의 마음이 내게도 느껴져. 너도 내 주인을 사랑하잖아. 하지만 난 너처럼 그를 깊게 알지 못해. 우린 다만 속도가 다를 뿐이야. 너도 그를 더 깊게 알게 될 거야, 분명히. 그럴까? 나는 그가 왜 피아노 연주를 그만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걸? 어쩌면 그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본인이 그만두고도 스스로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그런지도 모르지. 혹은 알고 있겠지? 하지만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이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건 아니잖아. 그도 지금 피아노 조율사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 이제 막 시작한 피아노 과외로 설렘을 느끼는지도 모를 일이고, 나도 시인이 내게 넣어둔 나를 잃은 것들을 모두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려 애쓰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 백배가 너의 방식은 참 아름다워. 너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 내 말을 듣고 너의 방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세상이 찬란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느껴져. 정말 눈앞으로 그것의 실체가 보이고 조금만 손을 뻗어도 생생한 질감을 만져볼 수 있을 것만 같아. 터질 것 같은 간지러움으로 내 생각과 말을 내 속에 담게 돼. 그럼에도 그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인지 내겐 무지무지 어려워. 백배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은 이렇게나 복잡한 걸까? 그때 애니 주인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얼른 시계를 살핀 애는 그가 일어날 시간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욕실에 들어가는 백백과 애는 숨을 죽인 채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소리를 들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그러게 우리 결국 한숨도 못 잤다.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너랑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니까. 애나, 우리 오늘도 등 뒤에서 그들이 따뜻해지도록 안아주자. 응?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만나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줘.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오늘도 넌 아침에 운동하러 가겠지? 아마도 오늘도 피아노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내가 오늘의 연주를 들을 수 있길 바랄게. 오늘은 내가 자전거 타고 가려나? 바로 도서관으로 가지? 그럴 것 같아. 늘 그렇듯이. 백배가 고마워. 애나, 나도 항상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나도 사랑해, 백배가. 애는 불현듯 떠오른 것을 백백에게 물었다. 참, 백배가, 내 앞주머니 지퍼에 달린 작고 둥근 그건 뭐야? 애는 백백에게 물으면서 이 말을 아까부터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애는 늘 그랬다. 차분하게 말하는 백백과 달리 하고 싶은 말을 서두르지 않으며 또박또박 말하는 그와는 달리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말들을 느꼈음에도 정돈되지 않은 채 뒤섞인 단어 사이를 헤매다 길을 잃어 침묵하고 마는 애니였다. 이번엔 잊지 않고 말해낸 자신에게 대견함을 느끼며 덧붙였다. 아까부터 궁금했어. 이거 토성의 고리야. 토성의 고리? 토성과 토성의 주위를 공전하는 고리.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인걸?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젠 알고 있어. 이건 토성과 토성의 고리 모양 열쇠고리라는 걸. 내게도 알려줘. 궁금증이 많은 애는 백백을 향해 두 눈을 반짝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지만 어쩐지 백백은 그에게 곧장 알려줄 생각이 없는 듯 뜸을 들였다. 백백은 애의 촘촘히 빛나는 눈동자를 사랑스럽게 바라본 뒤 다시 기둥으로 고개를 돌리며 그에게 시 한 편을 읽어주겠다고 했다. 아직 미완인 상태지만 자신도 그 시를 읽고
토성의 고리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샤워를 끝내고 준비를 마친 앤의 주인이 앤을 등에 메고 집을 나섰다. 앤이 그의 주인과 함께 또 하나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떠나자 고요해진 거실에 남은 백팩은 빈자리에 온기를 더듬으며 시인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 속을 채운 쓰다만 원고를 다시 읽는 사이 멀리서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는 아침의 기운을 느낀 백팩은 자신의 깊은 곳으로 완성된 원고가 들어올 날을 기다리기로 그의 하루를 응원하며 함께하기로 다짐했다. 애나, 나는 그가 쓴 토성의 고리라는 시를 읽으면서 한편의 시가 내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음을 배웠어. 내게 느끼는 나의 작은 사랑을 아래챈 그가 토성의 고리라는 시를 썼구나. 그것을 내가 읽은 것이구나 하고 이해했어. 너를 향하는 내 마음은 그렇게 멀고 아득하게 느껴지거든. 지구에서 토성까지의 거리만큼이나. 사랑이란 그런 것일까? 내가 너를 안아줄 수 없는 건 어쩌면 하등 당연한 것일까? 늘 내 주위를 맴돌지만 너에게 그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는 사실은 토성의 고리가 토성 주위를 끊임없이 공전하면서도 더는 가까워지지 못한다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이 아닌 것처럼 들려. 그리고 말이야, 너와 가까워질 수 없는 그 거리만큼이나 나는 내 마음과 마음 사이에도 비슷한 틈이 있다고 느껴지는 밤이 있어. 글쎄, 나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속을 채운 시들 사이 비어있는 공간, 쓰이지 않은 빈 종이 같은 것이랄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무한하고도 유한한 상태를 내 옆에서 잠든 널 보며 그 틈의 아득함을 견뎌내려 애쓰곤 해. 우리가 지난밤 이야기 나눈 두려움 비슷한 감정을 동반해. 그런데 그가 쓴 시를 읽으니 광활한 우주에서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어. 너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물론 이런 불가해한 상태의 나 역시 알고 있는 것인지 토성의 고리에도 존재하는 이와 비슷한 것을 시의 언어를 빌려 알려주었거든. 토성의 고리에도 그런 것이 존재한다니 놀랍지 않아? 거대하고 숭고한 우주라는 공간에 한낱 보잘것없는 가방인 나와 닮은 점이 있다는 사실이 말이야. 그걸 카스니 틈이라고 부른대. 나는 그 단어가 너무도 아름답게 들려서 오래오래 간직하기로 마음먹었고 여러 번 되뇌었어. 가장 먼저 내게도 들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러 차례 말해주고 싶다는 흥분을 느끼면서 토성의 고리처럼 내 곁을 언제까지나 맴돌겠다는 다짐과 함께 내 속의 모든 걸 내게 다 꺼내줄 순 없겠지만 사랑과 희망을 담아 전할게. 그러니 애나, 우리가 함께한 10월의 밤들을 잊지 말아줘. 꼭 기억해줘. 곧 백백의 주인이 잠에서 깨어 욕실로 향했다. 물기가 남은 욕실 바닥과 벽으로 수증기를 통과한 빛이 반짝이며 닿아 있었다. 욕실 문을 닫기 전 바닥에 백팩을 보며 백팩과 애는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시인은 떠올렸다. 어느 늦은 밤 그들이 나란히 놓인 장면을 시인은 한 장 사진으로 담았지만 사진이 찍히는 찰나의 순간을 두 가방은 금세 잊어버렸다. 어쩌면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백백과 애는 알지 못하는 사실로 시인은 그 밤에 찍어둔 사진을 보며 두 가방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어떤 인력이 존재한다는 걸 느꼈다. 마치 토성의 고리를 당기는 토성을 이해하듯이 자신을 언제나 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가늠해 보듯이. 그리하여 우리가 보는 토성과 토성의 고리의 아름다움에 빗대어 두 가방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한 편의 시로 남긴 것이다. 오직 두 가방만을 위해 쓰인 시, 시인이 백백에게 바치는 단 하나의 시가 그렇게 탄생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백백의 주인이 전화를 받더니 원고 사이로 처음 보는 종이 뭉치를 백백 속에 담았다. 낡은 종이 뭉치,
그것은 다름 아닌 악보였다. 백팩은 시를 읽듯 악보를 살폈다. 앤이 품고 있던 그것이구나 생각했고 앤의 자취를 밟으며 음표를 따라 흐르듯 나아갔다. 백팩을 등에 메고 현관을 나서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등 뒤에서 백팩이 안아주는 하루가 시작하고 있었다.